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저는 길에서 한번 그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만난 적이 있는데 네. 진짜 저도 그 당시에는 약간 경솔하게도 막 아는 척도 하고 싶고 막 장난도 치고 싶고 막 그래서 아이고 예뻐라 막 이렇게 했는데 무슨 경호원처럼 듣지도 않아요. 딱 자기는 시각장애인만 신경 쓰겠다. 그냥 너무 늠름하면서 이게 저보다도 어른스러운 느낌. 제가 회사가 여의도거든요. 여의도. 네, 여의도에 회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우선 타러 갔는데 그 시각 장애인 한 분이 계세요. 근처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안내견을 같이 가지거든요. 근데 제 옆에 계셨거든요. 같이 타려고. 근데 줄 엄청 긴데 근데 그 앞 사람이 타잖아요. 그러면 꽉 찼잖아요. 그러면 걔가 안 가요. 못하니까. 네, 안 가요. 딱 가만히 있어요. 한 번 보고 가만히 있어요. 사람이 없을 때 같이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그냥 강아지가 알아서 가요. 지하철 타라고. 어떤 노인분들이 아이고 저거 장애인 잘 도와준다고 막 불쌍한데 기특하다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먹을 거 주는데 제가 옆에서 안 된다고 지금 안 된다고 조용히 그게 자연스레 아니라서 복지사시니까 이런 너무 그런 거 잘 알잖아요. 네, 그래도 좀 위험하니까 좀 그냥 눈으로만 예뻐해 주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알려주시면 좋죠. 네, 그래서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어르신 알고 미안하다. 일단 눈을 예뻐했더라고요. 훈훈하게 마무리. 약간 각색한 거 아니죠? 진짜 실제로 있는 거. 진짜죠? 네, 실제로 있는 거. 되게 훈훈하게 만든 거 아니죠? 이 훈이하게 만든 거 아니죠? 거짓이 없습니다. 네, 실화입니다. 실화. 안내견이 있을 때 네. 안내견이 너무 기특하고 예쁘다고 얘 이름이 뭐예요? 그럼 이름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옆에서 계속 뭐 가을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이 얘네들 안내견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걔네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훈련이 된 목적견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수명도 실제로 굉장히 짧아요. 일반 반려견보다. 그걸 좀 아시고 존중해 주셔야 되고 얘네가 자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이름 부르면 안 되고, 이름 안 되고. 그다음에 먹을 거 주시면 안 되고, 사진 찍지 마세요. 이름을 어려운 걸로 줘야겠다. 막 아랍어 이런 걸로. 그렇죠. 그래서 집중할 수 있게 그냥 눈으로만 마음으로만 응원해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는 반려동물이 너무나 많은 그 시대가 됐으니까 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문화, 어떤 에티켓을 우리가 좀 지켜야 될지에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뭐 고양이 이렇게 좋아하고 하지만 이제 저는 산책을 좀 많이 해요. 주변에 공원도 많이 있고 해서 그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강아지들 많이 데리고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이제 고양이 목 떼고 나니까는 안 보이지만 그럼 이제 유독 목줄을 이렇게 길게 풀어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조절이 가능하지만 길면 되게 3, 4m씩 나가죠. 뭐 저는 그래서 좀 참을 수 있는데 제 지인 중에 그 굉장히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놀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도 막 어느 집에 가면 강아지 있으면 아예 못 들어가는 정도예요. 그 정도로 무서워하세요? 그럼 이제 그 주인이 왜 이렇게 뭐 유별나게 굴어? 막 근데 이분은 유별나게 구는 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전 이해합니다. 그리고 내가 와서 막 하면은 진짜 그 싫은 거예요. 걔들은 근데 냄새를 이제 주인분들은 그거를 좀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고 타인도 다 좋아해요. 그렇지. 김종민 오랜만에 올킬.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진짜로 정말로 막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럼요. 기본 마인드는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출발할 때. 나와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직접 겪으셨던 일인데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 놀이터를 아파트 단지 안 이제 놀이터를 갔는데 어떤 남성이 큰 개를 이제 목줄도 안 하고 입마개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데리고 와서 풀어놓은 거죠 거기에. 그 놀이터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겠어요. 근데 그 큰 개를 막 이렇게 휘젓고 있으니까 다른 어머니들이 이제 항의를 했대요. 그 남성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개는 안 물어요. 너무 싫어. 안 무는 개가 대부분이죠, 사실. 그 개는 자기 개니까 이쁘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예.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테고 네. 아 어떻게 그 개를 그렇게 방치를 하면서도 안 문다. 그렇게 안 문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이게 이 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존중과 배려가 아주 결여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네. 다른 얘기인데 네네. 저는 이렇게 휠체어를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난처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특히 이제 그 맞아. 애견들, 그러니까 그 애견들, 반려견들이 반려견들이. 그러니까 저를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특한 물체, 혹은 그러니까 이 기계 소리처럼 나니까 저는 그 아이를 충분히 공감해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거대한 이게 막 무언가가 다가왔구나. 막 자기 주변에 어슬렁거리는데 너무나 공포심을 느꼈나 봐요. 네. 저를 보면서 눈이 이렇게 희번떡해져가지고는 막 정말 살기 어리게 짖는구나. 지저대기 시작하는 막 네. 공격하려고 그쵸. 난리가 났어요. 그쵸.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피하는데 주인분도 너무 그 당황스럽겠다. 뭐랄까 좀 당황했는지 얘가 왜 이럴까 막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가 왜 이럴까 막 서현 씨도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맞아요. 주인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아니면 그냥 물리는 거구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네. 머플러를 하고 다녀요. 좋은 방법이네요. 머플러 날리는 현명한 제가 네.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네. 그냥 방송 같은 데서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개는 다 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문다는 표현은 단순히 얘가 사납고 못됐다가 아니에요. 네. 얘들의 감정 표현이고 그럼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네. 뭔가 돌발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위해를 가하거나 할 때에는 물 수 있고 또 도망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목줄이나 입마개가 필요한 건 꼭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고 네. 그냥 우리 애는 물 수 있겠구나. 물 수 있다. 네. 필수죠, 오히려 강아지를 직접, 그러니까 네. 반려견을 직접 키우시는 분들이 본인 반려견에 대한 에티켓은 잘 지키시는지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내가 키우는 이 강아지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얘는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 아이는 진짜 행복한 건지를 그러니까 나의 소속이라고 해서 내 멋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 이 친구는 의견 없이 나의 선택으로 그냥 나한테 왔잖아요. 그럼 내가 책임감 있게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될 수 있는 얘기네요. 네네. 반려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별일 없이 산다 애청자께서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한 고민을 우리 이웃님들한테 좀 상담을 하고 싶다고 영상을 그래요. 보내주셨거든요.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별일 없이 산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마술사 조성진입니다. 마술사 조성진님. 제가 그 별일 없이 산다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저도 저에 대한 고민을 하나 이렇게 제보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는데요. 저는 일단 동물 3마리와 같이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보였고요. 레미. 네. 비숑이에요. 특징 너무 귀여워. 고양이 한 마리 나왔어요. 예. 그리고 또 고양이 한 마리. 너무 귀엽다. 공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오른손에 좀 장애가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공연 준비 도중 폭발 사고로 오른손을 다쳐서 이제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을 이제 케어하는데 이제 위생적인 부분에서 케어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케어하는 데 문제가 있다. 너가 제일 싫어하는 목욕실은 캣타워가 있어요, 집에. 예. 지금 이제 욕조에 고양이를 넣고 물 좀 채워주시죠. 지금 씻기는 중입니다. 장갑을 끼고 만져야겠구나. 근데 고양이가 막 나오려고 그래요. 정말 싫어하죠. 네. 너무 싫어. 양손으로 잘 이렇게 잡아줘야 애들이 이제 잘 고정해서 이제 반대손으로 잘 씻길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손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씻길 수 있는 면적이 좀 넓지는 않아요. 아마 양손이 좀 자유로웠으면 아마 좀 더 빨리 끝났겠죠? 절단 되신 거. 네. 땀을 뻘뻘 흘리시는데. 땀을 흘리시네요. 목욕하는데. 아이고.
말려주는 거죠. 네. 말리는 동안도 계속 탈출하네요. 저 말리는 걸 더 싫어할 텐데. 네. 땀을 진짜 많이 흘리시네요. 일이다, 일이야. 많이 힘드시구나. 고양이도 힘들어 보여요. 다 이제 깨끗해졌어요. 예쁘네. 아유, 쟤 귀엽다, 비숑인데. 강아지예요, 이거. 강아지 발톱을 깎고 있어요. 네. 종일 걸리는 일이네요. 손으로 잘 잡고 컨트롤을 해주고 이제 나머지로 해서 이제 커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끼다 보면은 이게 각도가 많이 안 나와요. 가위가 쭉 많이 안 벌어져서 그래서 최대한 딱 맞춰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잘라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또 깨끗하게 잘랐어요. 여기 아유, 귀여워.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가슴도랑 화장님 쏜대요? 한숨 쉬네. 동물 힘들어서. 케어가 끝났습니다. 진짜 쉽지 않거든요. 사실 목욕도 쉽지도 않고 발톱 깎는 것도 어려운데 저 말고 이웃님들은 혹시 저처럼 이렇게 여러 마리 동물을 키우면서 빨리 케어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꼭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마술사 조성진님 예전에 마술 하시다가 폭발 사고로 인해서 오른손가락 절단 장애를 입으신 분인데 지금 이제 반려묘를 키운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조성진 마술사님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지금 다 그 흑판 있잖아요. 흑판에다가 한번 솔루션을 한번 적어봐 주시죠.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장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의정, 잘 있니? 제발 개인적인 것 좀 써주지 마시고요. 의정이가 누군지 저희는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의정 잘 있니가 뭐예요? 예? 저기요, 명진님, 이웃님? 내 변병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친구예요. 그런데 혼자 지금 독립생활을 하면서 개를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 씨라고 적어주셨구나. 근데 이 친구가 저희가 봤을 땐 굉장히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야, 그 개까지 키우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잘 키우고 있고 그런 그 친구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이제 좀 힘들긴 하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이 동물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노력은 충분히 하면서 즐길 수 있다. 사실 동네에 요즘은 동물병원도 많고 이 동물을 잘 다루는 뭐 펫시터들도 있고 하잖아요. 조금 그 교류하셔서 좀 내용을 교육받고 의지해서 오히려 혼자서 다 관리하기보다는 정말 뭐 문제가 있는지 건강도 체크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목욕보다는 빗질, 현실적인 고양이 보정옷 추천하셨습니다. 그냥 저는 현실적인 팁을 드리는 건데요. 고양이들이 지금 아까 보면 목욕하는데 계속 뛰쳐나가고 잡고 애들은 또 손발을 막 자유롭게 쓰니까 그런데 보정 옷이 있어요. 보정 옷. 고양이 입장에서도 몸이 전체가 다 이렇게 고스란히 들어가 있으니까 좀 편안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서로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런 식이면 이제 화장실 문을 열 때마다 저 고양이는 불안해할 거고요. 장애인이나 혹시 노약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게요. 키울 수 있다. 더 필요한 거 같아요. 문제 없다? 저는 우선 저희가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요즘은. 그러면 가족을 만날거나 가족을 만들 때 보통 계획을 하잖아요. 요즘은. 갑자기 물론 가족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부터 하니까. 근데 이제 뭐 노약자라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가족을 못 만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하니까 뭐 케어를 잘 못하고 오히려 더 강아지나 고양이가 불행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앞서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정서를 교감하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신명진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사서 일하시는 거랑 그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거랑 뭐가 더 힘들 것 같습니까? 둘 다 힘들 것 같아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 책임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일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책임이기 때문에
둘 다 싫어요. 지금 애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애 둘 키우기.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사실 반반이거든요. 반반이요? 네. 반반. 이거는 꼭 장애와 비장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건데 그냥 계속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걱정되는 건 외로우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네. 부끄럽게 반성했습니까? 맞아요. 정말 동물을 키우고 싶고 내가 마음이 되게 헛헛하다. 네. 동물과 교감을 하고 싶다고 하면 대부모 제도가 있어요. 대부모. 네, 동물 단체에 이렇게 결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아이들의 이제 제가 대부모가 돼주고 그 아이들과 가서 놀아주기도 하고 그 아이가 아프면 병원비를 대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가서 뭐 옷이나 간식이나 이런 걸 보내기도 하고. 간헐적으로 네, 이렇게 늘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사진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 아이의 그 환경과 일상을 제가 계속해서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누구나 경험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또 얘기해 볼 수가 있고 반려동물은 어쨌든 강아지, 고양이는 우린 너무나 가족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도 이제 예전같이 이제 뭔가 자기 놀이용 네. 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좀 흔하게 또 이렇게 보잖아요. 또 가끔씩 분들이 동물에 대해서 막대하시는 분들. 반려동물은 내가 원해서 좋아서 키우는 건데 나와 20년을 함께 살 가족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배우자를 찾는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맞죠? 예.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키우기 전에 나쁜 일들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늙고 병들었을 때 지금 눈도 하얗게 백내장이 와서 눈도 안 보이고 털도 듬성듬성해지고 그럼 냄새 나요. 뭐 더러워지고 그리고 잘 못 걷고 남들 앞에 이렇게 내놓기 부끄러워진 상태에서도 내가 과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 뒤에 키우셨으면 좋겠고 동물들은 처음 주인이 된 가족을 잊지 않아요. 10년이 지나서도 만나면 기억을 하거든요. 스스로가 동물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동물을 키우고 버려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신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이제는 동물이 함께 사는 세상이니까 반려동물들도 그냥 내 친구,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뭘? 정말 강아지를 대하듯이 저를 좀 대해줬으면 저도 정말 그만큼 사랑받고 싶어요. 나도 뛰어나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좀 안아드려야 되잖아요. 정말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 반려동물도 사람도 함께 행복한 세상을 항상 저희는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마무리해볼까요? 세상 편한 토크쇼 별일 없이 살자. 고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좀 자랑을 하면은 올해는 원반하고 후안도 동메달 땄습니다. 메달을 갖고 오시죠. 저는 메달 따시면 목에 걸고 들어오실 줄 알았어요. 저도요. 녹화 때. 금메달 얼마나? 인천광역시장님 좀 올려주세요. 근데 30 받았네, 그러면. 맞죠? 금메달 30이지 뭐. 순대국 가시죠. 좀 싸게 막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신명진 의원님은 아무런 그 성과가 없습니까, 지금? 저는 이제 점점 체중이 늘고 있죠. 진짜 제가 친구 입장에서 좀 경고입니다. 체중 관리하세요. 알았죠? 네, 관리 좀 하십시오.